당분간 잠은 편하게 못 잘 것 같아요. 한 20-30방 정도는 물린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길이 빡세네. 살다 세계 일주 하면서 진짜 처음 봐요. 뭐 불법인데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입니다. 오늘 헝가리에서 깔끔하게 벌금도 내고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슬로베니아 류블리아나라고 갈 건데 버스가 7시간 가는 거라서 오늘 밤은 버스에서 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로베니아로 가보시죠. 렛츠고. 이제 숙소에다 맡겨놓은 짐 찾아서 버스 터미널로 이동할게요. 이제 버스 정류장은 도착했고 여기서 대기한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당분간 잠은 편하게 못 잘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얼굴에도 물렸고 이게 몸에도 진짜 장난 아니게 물렸어.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집트에서 샀던 이 약이 있었네요. 일단 이거부터 먹어야 되겠다. 이 배드버그는 잠복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며칠씩 안 있잖아요, 숙소를.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어느 숙소에서 물렸는지 지금 모르는 거야. 슬로바키아에서 물린 건지, 체코에서 물린 건지, 오스트리아에서 물린 건지, 아니면은 지금 여기 헝가리에서 물렸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지. 한 20-30방 정도는 물린 것 같아요. 일단 버스는 일찍 왔으니까 타고 넘어갈게요. 이제 슬로베니아 류블리아나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제 버스 내린 데에서 숙소까지 한 4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도착해도 체크인은 안 해줄 거고 공용 공간에서 쉬고 샤워를 하고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야, 이거 숙소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너무 그냥 완전 도시 아니에요? 유럽 느낌이 하나도 없네. 여기 지금 뭐지? 이 정도면은 그냥 로테르담 갔을 때 느낌인데. 저는 슬로베니아가 그렇게 물가가 비싸지 않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 유럽 안에서 그래도 물가가 좀 나가는 편인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숙소 알아볼 때도 만원대에 있지 않을까 했는데 2만원 후반에서 3만원 초가 가장 저렴한 호스텔이에요. 숙소 도착해서 입구 문은 열려 있는데 리셉션이 8시 30분에 문을 여나봐요. 지금 없어도 공용 공간에서는 쉴 수 있으니까 좀 다행이라면 또 다행이네요. 지금 오전 10시도 안 됐는데 체크인을 해주셔서 바로 씻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숙소에서 나왔고 류블리아나 검색해보니까 보통 하루면은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해서 숙박도 일부러 하루만 잡았습니다. 근교 여행이나 뭐 이런 거 따로 가지 않는 이상 하루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지도 보니까 그 관광 포인트도 한 곳에 쫙 몰려있고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구시가지랑 관광 포인트 쪽 오니까 예스러운 건물들도 보이긴 하네요. 이건 뭐지? 이게 무슨 미술관 박물관 같은데? 역시 아까 저기 있던 곳은 박물관이고 류블리아나 시티 카드를 만들면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류블리아나 시티 카드 만들면은 한 20개 정도 박물관, 미술관, 뭐 동물원 방문할 수 있고 뭐 보트 타는 거, 그리고 시티 와이파이 무료, 자전거 대여 4시간 무료, 이것저것 있다고 해요. 근데 가격이 39유로? 거의 40유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하루 만에 뭐 박물관, 미술관 뭐 이것저것 다 하실 분은 뭐 만들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저는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도 무료로 탈 수 있다고 해요. 혹시 여행하면서 성 같은 거 많이 안 보신 분들은 류블리아나 이틀 숙박해가지고 하루는 블레드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블레드 성이 또 엄청 이쁘게 돼 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같이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바로 앞에 류블리아나 성 보이네요. 일단 저기 위에부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콜버스 브릿지라고 합니다. 여기 말고 무슨 삼중교도 있고 드래곤 다리인가? 도살자 다리? 뭐 이것저것 여러 개 있어요. 이제 이쪽으로 오니까 유럽풍 건물들이 나오네요.
아따, 여기도 뷰 죽이네. 너무 초반에 바깥쪽에 있는 현대식 건물들만 봐가지고 야, 여기 뭐 유럽풍 느낌 나긴 할까 했는데 이 르블리아나 성하고 가까워질수록 유럽풍 건물들이 확실하게 나오죠. 근데 음식점 물가는 어떨까? 음식점 가격들을 좀 봤는데 그냥 다른 유럽하고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이 레스토랑 가격들은 다 비슷한가 봐. 어디가 확연하게 뭐 싸다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산 같은 데 있는 성이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타고 올라가 주긴 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생각보다 좀 가파른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멀지 않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길이 빡세네. 르블리아나 성은 입장료가 한 2만원 정도 되는데 왠지 느낌이 내부 들어가는 거 말고 입구부터 입장료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여기가 르블리아나 성입니다. 그래도 겉에서는 다 볼 수 있겠다. 안에 광장 같은 데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에 티켓 오피스가 있긴 한데 그냥 들어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도 올라가 볼 수 있고 한 거 보면은 굳이 이게 입장권이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렇게 올라오면은 르블리아나 전경이 다 보이네요. 생각보다 막 어마어마하게 작은 도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산에 둘러싸여져 있네. 여기도 사실상 이렇게 성 외곽 벽까지 다 올라올 수 있어가지고 진짜 그냥 다 입장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슬로베니아에 관광객 별로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관광객 엄청 많습니다. 티켓 필요한 곳은 이렇게 앞에 써있어요. 엔트레스 위드 티켓 올리. 저것만 잘 구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 못 들어가는 곳 나눠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안 필요해요. 슬로베니아 히스토리 박물관인데 여기도 입장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뭐야 이거? 내 저금통인가? 여기 보면은 거의 대부분 입장료가 없어요. 인 줄 알았지만 저기에서 티켓을 확인한다는 거. 근데 뭐 이 정도까지만 와서 볼 수 있어도 뭐 이건 뭐 나쁘지 않은데요. 여긴 또 티켓이 필요가 없어요. 교회 같은 건가 보다. 옛날에 성에 있던 교회인가 보네 이거. 여기 안에 구경은 다 끝난 것 같고 그냥 무료로 거의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내려오면은 이렇게 르블리아나 센트럴 마켓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자파 기념품도 팔고 농산물 이것저것 판다고 되어 있네요. 쇼핑할 게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다 뭔가 새 거가 아니라 중고 느낌? 야, 이거 바나나는 진짜 싼데요. 킬로그램당 0.6유로? 야, 0.6유로면은 바나나 1kg이 900원이라는 거 아니야? 그 센트럴 마켓 바로 옆에가 드래곤 다리입니다. 드래곤 동상이 이쪽에 2개, 반대편에 2개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고 이 다리 생김새가 드래곤 동상만 있을 뿐이지 뭐 특출나게 새로운 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여기 지나가면 저기 있는 다리가 도살자 다리. 이거 이렇게 다리 넘어서 이동해 볼게요. 내가 세계 일주 하면서 성당 투어는 해봤지만 살다 세계 일주 하면서 다리 투어를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이미 2개는 봤으니까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여기 괴상망측한 동상 하나 있는 곳이 도살자 다리입니다. 가운데도 좀 특이하게 생긴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근데 이 도살자의 다리가 자물쇠 걸어놓는 메인 포인트인가 보네요. 자물쇠가 어마어마하게 걸려있네. 뭐야 이게? 이 삼중교 다리가 메인입니다. 이렇게 다리가 3갈래로 나눠져 있고 여기 지나가면은 프란치스코 광장, 그리고 여기서 뒤로 보면은 르블리아나 성이 보이고요.
저 앞에 핑크색 성당이 성 프란체스코 성당입니다. 저 성당은 입장료가 없어요. 여기 프란체스코 광장 오면은 가운데 석상이 하나 있고, 여기가 이 류블리아나에서는 가장 메인 광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니까 입장료가 생겼네요. 비싸겠습니다. 원래 입장료가 없었는데 저쪽으로 입장료 받는 데를 만들면서 입구가 바뀐 것 같아요. 여기에 다른 성당 유명한 데도 입장료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여기도 결국 입장료를 만들었구만. 좀 커다란 티볼리 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해요. 이 공원 넘어가는 거는 위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네요. 여기에서 무슨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봅니다. 독특한 장소에서 하네요. 여기가 이제 티볼리 공원이고, 이 앞으로 일직선으로 가면은 저희가 티볼리 성입니다. 걸어가는 길 양옆에는 이 성에 관련된 역사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조각상도 있고, 근데 저게 성이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성의 모습이긴 합니다. 안에 이거 성이라기보다는 이 성 안에 딱 카페만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안에 성도 구경할 수 있는 건가? 이게 기념품 샵은 열려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거는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원래는 1층에 갤러리가 있나 봅니다. 원래 저 위에 갤러리가 문이 열려 있어도 입장료는 무료인 것 같은데 지금 2층이 개방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아마 저 정도 보는 게 끝일 것 같습니다. 티볼리 공원하고 티볼리 성은 다 봤고, 이제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 도착했네요.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지금 무슨 건물 같나요? 이 건물이 모스크입니다. 슬로베니아 최초 모스크라고 해요. 평범한 모스크의 모습을 만든 게 아니라 현대식을 조합해서 만든 류블리아나 모스크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긴 모스크는 진짜 처음 봐요. 이걸 누가 모스크라고 생각하겠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모스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모스크 탑도 있습니다. 완전 새롭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이런 모스크는 어디 가서도 볼 수가 없잖아.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요? 이게 들어가 볼 수가 없나 본데요. 문이 안 열립니다. 안에 내부를 볼 수가 없다니. 단점이 있습니다. 무슬림이 아니면은 들어갈 수가 없대요. 이래서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군요. 무슬림이 아니면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굳이 그냥 건물만 보려고 오지는 않았던 게 아닐까 싶네요. 아마 이제 가는 장소가 마지막 장소일 텐데, 류블리아나 버스터미널 그리고 기차역 주변에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메텔코바라는 곳이고, 옛날에 버려진 군 막사를 좀 예술적인 공간으로 바꿔놓은 데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어디로 들어가야 입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그냥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면 되네요. 여기 농구 골대도 있고, 이건 주차장인 것 같고. 그래도 이 버려진 군막사를 그냥 버리지 않고 이렇게 꾸며 놓으니까 뭐 또 괜찮네요. 이제 여기 좀 들어오니까 확 분위기가 나네. 이렇게 보면은 이상한 요상한 것도 있어요. 여기도 마치 왜 그 히피들의 터전 같은 느낌이지? 뭐 장사를 하고 그런 공간은 극히 없습니다. 여기도 합법인가? 유럽 나라 중에서도 합법인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뭐 불법인데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하는 것 같아요. 대마초를.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가 끝인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슬로베니아 음식 먹고 마무리할 건데, 여기 사라예보 84라는 음식점입니다. 지하에 있는 거구나. 여기가 리뷰가 6,000 몇 개가 있는데 평점이 4.6점이 넘어요. 안에 매장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 이게 메뉴판입니다. 아, 이거 사라예보라는 거 이름 보고 보스니아 체코비아 수도가 사라예보거든요. 슬로베니아 음식이 아니라 보스니아 음식이네. 야, 이거 엄청 크네. 일단 이 소스는 뭐지? 뭐야?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한국 술빵 있잖아. 그 술빵 식감이야. 되게 푹신푹신해. 이 한번 미트롤을 먹어볼까? 이게 숯불에 구워준 미트라서 숯불 향이 장난 아니야. 여기 2박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1박만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날씨도 너무 더워서 그렇게 빡세게 안 돌아다녔는데도 그냥 다 둘러본 것 같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거면은 하루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슬로베니아의 류블리아나 여행은 끝났고 저는 다음 나라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아디오스.